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하신 한 분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침 서기로운 눈이 9월산을 덮어 오늘을 경축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기념사를 배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념사. 백남의 여인은 여자 나이 45세에 7남매 중 막둥이를 배우고서 대단히 남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남사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가난했던 그 시절 식구 하나가 더 느는 것이 무엇보다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뱃속에 아기를 지우려고 가전 방법을 다 썼다고 합니다. 간장을 한 사발이나 들이마시고 섬돌에서 뛰어내리고 또 뒷동산 언덕에서 뛰어내리고 밀기울과 버들강아지 뿌리를 따려 마시고 기절하기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디딜방아 머리를 배에다 대고 뒤로 자빠져 허리를 못 쓰게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뱃속에 놀던 아이가 잠잠해지고 말았답니다. 드디어 성공했구나 하고 있었는데 웬걸 며칠 후 뱃속의 아이가 다시 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도 뱃속의 아이는 계속 자라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갑재 기자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전기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낙태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를 두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라고 한답니다. 이 실패로 인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위대한 우리 문경과의 인연도 이 실패의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태어날 수 없었던 아기가 세상에 빛을 본 것은 1917년 11월 14일 날짜로는 오늘 조금 전인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만난을 해치고 태어난 한 아기, 불쌍하게 태어난 이 어린 생명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 어머니는 늘 절여오는 마음으로 평생 이 막둥이에게 남달리 깊은 사랑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방학이 되면 교사가 된 아들을 만나기 위해 문경보통학교 교정을 들어서시는 이 단정한 어머니를 그 교사의 제자들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뜰에 지금 그때의 제자들이 모여 그 스승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분의 일생이 그러했듯이 태어나기 전부터 숱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분은 죽음과의 처절한 싸움 끝에 고고한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삶을 시작하셔서 나는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시고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질곡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이 세상을 하식하셨던 것입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1974년 5월 20일 대통령 박정희라고 쓰신 휘호 한 편이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어머니 백남이 여사가 배에다 대고 뒤로 자빠졌던 그 디딜방아는 6.25 동란에 불타버리고 지금 그 복제품만이 생가의 옛날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위 조 기자의 전기에 의하면 5.16 거사 뒤에 생가를 찾은 각하께서 맨 처음 물어보신 말씀이 여기 있던 디들방아는 어디 갔어?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훗날 똑같은 것을 복제품을 만들어서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8년 7월 24일 이곳 청운각을 방문하셨을 때도 살인문을 들어서시면서 디딜방아를 보시고 옛날하고 똑같구먼 하시면서 회상에 잠기셨다고 그 당시 신문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생가에 들어서시면서 사라진 디딜방아의 안부부터 물으셨던 각하께서 청각에 들어서시면서 말없이 놓여있는 이곳 디딜방아를 보시고 아마도 남들은 알지 못할 그분만의 감회에 젖었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그 뿌리를 넣고 짙은 디딜방아, 한 입이 느는 것을 두려워하여 뱃속에 아기를 지우려고 어머니가 배에다 대고 뒤로 자빠졌던 디딜방아, 그 시절 가난과 시련과 서름의 상징과도 같았던 디딜방아를 어찌 무심히 보셨겠습니까? 각하의 일생은 역경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마치 이 나라 이결의 5,000년 역사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정각 디딜방앗간 바로 옆 우물에서 호련히 오동나무 한 그루가 솟아올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동나무는 검은고 가야금 등 악기를 제작하는 제목으로 쓰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동나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즉 돌자갈 밭에서 자란 오동나무로 만든 검은고만이 사람과 하늘의 심금마저 울리는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오동나무를 석상동, 즉 돌 위에서 자란 오동나무라고 한답니다. 일명 석어, 즉 돌석자 오동나무 오자로도 표현한다는군요.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만이 훌륭한 제목이 탄생한다는 이치이겠죠. 우리 정각 오동나무는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돌틈, 그것도 우물담 돌틈 사이에 우연히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어렵게 뿌리를 내려 지금은 푸르게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가끔 저 오동나무와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기적과도 같은 생명의 강인함과 신비함을 느끼곤 합니다. 온갖 역경과 시련에 맞서며 죽음을 이기고 태어난 한 위대한 인물이 젊은 시절 제자들과 청운의 꿈을 갖고 가시던 청운각, 이곳 청운각 우물 안 돌벽 사이에서 서고 한 그루가 강인한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범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뜻있는 문경 사람들은 이 오동나무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애국 위민 정신이 다시 살아날 징조라고 풀이하면서 문경에 또 한 번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는 고장이라는 문경에서 모두들 제3경, 즉 세 번째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며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제1경, 공민왕께서 문경 세제의 몽진에 계실 때 적들이 물러가고 개경이 수복되었다는 기쁜 소식. 제2경, 광복을 예감한 이달 선사께서 문경에서 광복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예언. 이 두 가지 기쁜 소식은 이미 실현되었으나 남은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3경 통일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애국 애족 정신을 이어받은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고 그로 인해 각하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남북 통일의 기쁜 소식이 이 청운각들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 실은 이 모든 소식보다 훨씬 크고도 기쁜 소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95년 전 바로 오늘 금오산 효자봉 기슭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셨다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은 이 초인께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운이 좋아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지도자 중 한 분과 시대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참으로 경축할 날입니다. 이제 각각께서 평소 즐기시고 그 맛을 못 잊어 하시던 문경세제 막걸리를 음복하시고 따뜻한 국밥을 드시면서 또 서로 환담하시면서 오늘을 마음껏 경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노령의 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취임 이후 청운각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유형 무형의 유물 보존과 각하 양이분 숙모 현창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우리 고윤환 시장님과 시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연, 도연님, 이경임 도연님, 그리고 그 외에도 참석하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은 서울에서 오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수산악회 신홍우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기쁜 날을 다시 한번 경축하면서 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문경 청운각 청운회 박나무 건축. 다음은 고윤환 문경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고